한 중고차 매매 사이트.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들이 눈에 띕니다. 950짜리 550면 바로 구입 가능하시죠. 가격이 좀 저렴해서 다른 시세보다 사고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면 차 안에 성능기록부 원본을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면서 차를 같이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으신 거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차량은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며 말을 바꿉니다. 이 차량은 역수입 차량이라서요. 한국에서 침수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수면은 말 그대로 엔진 자체에서 급발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다가 사고나 이런 거 있어서 다 저쪽으로 보내버려요. 한국에 넘어왔을 때는 사고가 무사고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류상은 무사고가 많이 돼요. 오히려 사고 이력을 숨기지 않는 정직한 매매업자임을 강조합니다. 정책 자체는 다 내져 있어요. 모르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경우에서 이거 950에서 이렇게 팔았어요. 침수나 이런 이력 같은 거를 숨기고 살면 형사입건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약을 이렇게 해요. 침수차인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은근슬쩍 다른 차량 구매로 유도합니다.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신 한 1000 초에서 중반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촬영을 보여드릴까요? 취재진이 애당초 온라인을 통해 알아본 차량은 손님을 끌기 위한 미끼 매물, 허위 매물이었던 겁니다. 직장인 김 씨, 얼마 전 미끼 매물에 당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차를 보고 이제 사러 딱 갔는데 이 급발진이나 아니면 그 외 문제가 많은 차다. 이거 웬만하면 사시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양심적으로 파는구나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한 거예요. 되게 순진하게도. 취재진이 만났던 매매업자와 같은 수법. 차를 바꾼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김 씨에게 중고차 매매업자는 다른 차량을 바가지를 씌워 판매했습니다. 그쵸, 안 살 수도 있었죠. 하여튼 제가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어요. 멍해요. 바본가? 왜 당했지? 근데 웃긴 건 걔네들이 괘씸한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한 거죠. 차값도 다 거짓말했지. 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분명히 반품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러지. 또 48시간 안에 하면 되는 건데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연 22%의 고리로 떠하는 1,050만 원의 할부금만 남은 겁니다. 중고차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국내 중고차 거래 건수는 326만 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김 씨의 경우처럼 중고차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중고차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고차 시장, 몸집은 거대해지고 있는데 이 신뢰도는 아직까지 형편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고차의 이력을 속였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놀랄 만한 일도 아닙니다. 지난달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고 16만 킬로미터까지 조작한 뒤 모두 430여 대를 팔아치웠습니다. 계기판 조작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다는 그런 거 조작하는 사람도 많은가 봐요. 다 조작하니. 다 조작해.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고요. 특히 올여름에도 이 침수차가 한 7,000대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 몇 개월이 있으면은 일반 시중으로 지금도 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중고차 시장은 날로 커지는데 제도적 보완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건 특히되면 얘기는 없습니다. 그 중고차 자정 노력을 해서 지나오는 수도 나왔지만 자정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정 노력이요? 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연간 중고차 거래 600만여 대 규모의 일본. 거래의 97%가 전문 사업자를 통한 매매로 이루어집니다. 중고차 시장을 믿지 못하고 대략 60%만이 업계를 통해 거래하는 우리와는 비교됩니다. 이는 결국 신뢰도의 차이인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고차 매매업이 등록제인데 일본은 허가제입니다. 중고차로 장사를 하려면 각 경찰서 공안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구성부터 일정 부분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한 20년 정도 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거리 조작 자체는 일본 자체에서는
이런 범행을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창피하거든요. 신뢰도를 키워나가려는 일본 중고차 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적극적입니다. 사단법인 일본 중고차 판매 연합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사 제도를 통해 전문 딜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과 자동차 평가 실무 등의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격증을 가진 검증된 딜러를 쉽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중고차 업계에도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력 6년차 중고차 딜러 김상규 과장. 그에게는 공증 딜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 자신이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이력을 속일 경우 소비자가 최고 1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소비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이제 믿음을 좀 중고차 딜러가 사기꾼만은 아니다. 정책 딜러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었죠. 중고차 거래, 걱정부터 의심부터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규모가 거대해지고 있는 만큼 거래의 질도 선진화시키려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 그리고 중고차 업계의 자정 노력이 더해져 무엇보다 실추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오정현입니다.